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함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온 변동이 크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11도, 청도는 8도, 포항은 1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19도, 청도 22도, 포항은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목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인 2024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대형 작품 전시 위주였던 축제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가 포항 철길숲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조형물은 대부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행사가 12회까지 이어지며 작품 숫자는 206점으로 불어나 포항 곳곳을 예술의 향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13회를 맞은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축제 주제를 전환으로 정하고 대형 작품 전시 위주였던 축제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배치된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올해는 그 기존에 축제에 참가했던 작가분들을 모셔서 기존의 그 작품을 재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주제 전시는 영일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한 빨간색 컨테이너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축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다시 등장해 철의 물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합니다. 작가들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의 예술관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내려와서 실제 사람을 만나고 건물을 보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고통, 희열,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명상과 요가, 맨발 걷기 등을 통해 예술과 휴식을 함께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크닉 존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문 도슨트와 함께 포항 곳곳에 설치된 작품을 둘러보는 스틸아트 투어도 함께 진행됩니다. 바다와 제철소를 바라보며 철의 예술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포항 세관을 통한 수출은 9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4% 줄었고 수입은 6억 5,800만 달러로 1.5% 늘었습니다. 9월 한 달간 무역 수지는 2억 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5억 9,900만 달러, 화학공업 제품은 65.4% 감소한 1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보통의 국정감사와 달리 석유공사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방만 경영과 사업 실패,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석유공사 본사가 있는 울산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국민의힘 중진 주호영 의원은 호된 질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인 공사는 현재 부채가 21조에다 지금까지 시행한 130개 프로젝트 중 투자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한 회수율 0%인 사업이 무려 86개나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대답이 너무 아니해요. 태도도 그렇고.
자본 잠식이 1조가 넘고 부채가 20조 가까이 되면서 그렇게 그걸 준비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이 국감에 제일 자주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매장량 140억 배럴은 사업성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이 시총 2배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바뀌었냐? 제가 여쭤보니까 중간값으로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실까 봐. 국내 대륙봉 제8광구 및 6-1광구의 경우 사업 실패로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융자 감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광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곳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99.4%를 날린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담당자가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베스트의 손실에 중차대한 책임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현재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 동해가스 전 개발 TF 원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료 요청에 이미 21대 제출한 자료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불신을 받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과연 석유공사에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이 상당한 가운데 석유공사는 이 사업이 고무적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보여 향후 갈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농협 유통과 농협 하나로 유통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 유통의 단기 순손익은 2019년 15억여 원에서 지난해 287억여 원으로 4년 새 적자 규모가 19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협 하나로 유통의 적자도 18억여 원에서 309억여 원으로 17배 늘어나 7개 점포가 폐점했는데 농협 유통의 적자가 농협중앙회 전체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 안동역사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도심 재창조와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열차가 다니던 옛 경의선 철도 도심 구간 철길이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산책과 문화공간으로 또 주변 상권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철도 이전으로 비어있는 중앙선 194이 안동 역사 부지 개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안동 기차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안동의 경제가 달라지고 도심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동시의 이 같은 구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서쪽 국유지를 확보한 데 이어 철도공사가 보유한 부지 전체를 추가로 확보해 안동시가 역사와 철도부지 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 철도와 안동역이 송현동으로 옮겨간 지 4년 만입니다. 안동시는 우선 내년에 옛 안동 역사를 지나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남북 연결 도로와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영가대교에서 웅부로 간 연결 도로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동 주민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가 남은 동쪽 부지 매입도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옛 안동 역사 개발 사업은 동쪽과 서쪽 끝에 대규모 도심 숲공원을 만들고 중앙에는 문화공간과 수변시설을 그리고 북쪽의 원도심 상권을 남쪽 강변으로 연결해 도심을 재창조하고 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한 세기에 걸친 지난 철도 역사가 미래 문화 역세권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육군 54단 해룡여단은 오늘부터 24일까지 포항과 영덕, 청송 일원에서 야외 기동훈련인 2024년 여단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단은 민관, 군, 경, 소방 통합 방위작전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작전 계획을 보완합니다. 군 관계자는 실전적 훈련을 위해 주 야간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경북에서도 학생 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학교로 손꼽히는 경주여고에서 동아리 체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주식 투자부터 코딩, 독서, 스포츠에 이르는 40여 개 동아리가 소개돼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서윤영, 강지민 MBC 청소년 기자들이 전합니다. 여기는 경주여고 동아리 박람회 현장인데요.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웃음이 강당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동아리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체험해 보시죠. 이곳은 코피티션 동아리인데요. 경영,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의주식 체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가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경제 상황 또한 고려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책빛 동아리 체험 부스입니다. 선생님들의 애장 도서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오래된 책으로 지갑을 만드는 체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알았어요. 조만간 이 책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동아리 체험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C언어와 같은 코딩을 배우는 제로원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오늘은 회원들이 직접 개발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40여 개의 동아리가 참가했는데요. 방송 동아리를 비롯해서 코피티션, 스포츠 탐구 등 많은 동아리들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코피티션 동아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VR 체험을 준비한 방송부 체험도 줄이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다음엔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매년 개최하는 동아리 박람회는 경주여고의 자랑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강지민, 서윤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리그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 첫 판 맞대결에서 수원 FC와 비겼습니다. 포항은 지난 금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 A 34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2분 완델손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가르며 앞서 나갔지만 불과 4분 만에 수원 김주엽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6위 수원 FC가 포항과 비기고 승점 1점 차로 포항을 쫓던 5위 서울이 강원에 일격을 당하면서 포항은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온부모 학교를 운영합니다. 온부모 학교는 오는 28일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머쿨TV에서 실시간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함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온 변동이 크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11도, 청도는 8도, 포항은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19도, 청도 22도, 포항은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1도, 김천은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은 2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1도, 봉화는 1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9도, 봉화는 18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1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목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